모닝체크 오늘 첫 순서는 환율 얘기를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율이요.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졌었죠. 1460대 60원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 어제 1480원 근처까지 갔던 게 뚝 떨어져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장정의 최저점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1465원대까지 어제 장중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480원대 초반까지 올라왔던 걸 생각하면 뭐 근 20원 가까이, 물론 장중이긴 합니다만 떨어졌던 상황이니까 외환시장에 대한 이 굉장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어제 시장만 놓고 본다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던 어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제 환율이 하락했던 이유는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 480억 달러 얘기가 작년 말부터 이미 얘기 한번 됐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헌법재판관 2명이 더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됐고요. 좀 자막으로 잠깐 나와서 저도 좀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혼란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해결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창용 총재가 앞으로 일주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표현도 어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환시장 상황이 특히 작년 말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더 부르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이 되는 등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작년 말에 금리를 올해 1월에 인하하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정부의 경제적 방향에서도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경제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금씩 둔화되고 아직은 뭐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다음에 이 경제 상황을 좀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이제 바뀌겠죠, 분위기가. 그럴 때 이제 환율은 더 안정이 될 거고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희망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어제 외환시장을 보면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어떤 걱정에 대한, 너무 큰 어떤 뭐 공포,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좀 나오셔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사항은요. 어제는 뭐 로봇의 날이었기 때문에 로봇주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해서 21만 원까지 뭐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보신 것처럼 그냥 살짝 꺾였으니까 뭐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상한가로, 뭐 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상한가로 올라가서 이제 하루 종일 상한가 상황을 유지를 좀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이 콜옵션을 이제 행사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이 얘기였죠. 시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덩치가 있는 로봇 회사도 어제 20%가 넘게 주가가 급등을 했던,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 상승률이 더 커졌던 이유는 결국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진출을 한다. 반도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진출을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표 IT 회사인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진출해서 국내 또 로봇 생태계가 이제 이렇게 반도체처럼 광범위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IM증권 이용훈 지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부분, 좀 뭐 테슬라나 이런 해외 쪽에서 이미 많이 앞서가 있는 쪽은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사실 늘 패스트 팔로워였던 거죠. 로봇 역시 그렇게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우리가 잘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또 이 로봇 산업에서도 몇 년 뒤에는 나름의 어떤 그런 입지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어제 작용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본체와 부품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방산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방산주 이 종목들 쫙 있는데요. LIG 넥스원 1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1% 넘게 올랐고요.
밑에 한화 시스템도 5% 넘게, 제일 밑에 현대 로템도 4% 넘게 이렇게 각각 올랐습니다. 이렇게 어제 방산주들 많이 올랐던 이유는 역대 최대 2.9조 원 규모의 수출 지원책이 어제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원전 방산 펀드를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95조에서 작년에 85조에서 올해는 95조로 10조 원 확대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방산주들이 해외 수출을 하거나 뭐 무기 개발하거나 뭔가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정부가 아주 단단히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올해 걱정 말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뛰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방산주들이 어제 아주 크게 오르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모닝책 그렇게 마치겠습니다.